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텝 D와 스텝 E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스텝 D와 스텝 E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구문을 처리할 때에 반복문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반복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do while 구문입니다. do while. 그래서 특정 조건이 참인 경우에 무한 반복을 시킬 때 아주 편리합니다. 자, 다음에 얘는 0이 입력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숫자를 입력받는 건데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소스를 가지고 실행시켜 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do while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력받은 이 숫자가 0이 아니면, 즉 do while 사이에서 이 do while 사이에 두 문장 있죠. printf와 scanf가 이 두 개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넘버가 0이 될 때까지. 자, 실행을 시켜보면서 해볼게요. 숫자 하나를 입력을 하시오. 그러면 숫자를 입력합니다. 또 입력을 하래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뭘 입력을 하더라도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언제 끝나냐? 0을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이 반복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문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행을 시키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될 때까지, 즉 이 while문 안에 들어있는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if문에서와 반대로 이 조건문이 거짓이 되는 경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while문이에요. 사실 do while보다는 while문을 많이 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while문과 do while문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조건을 언제 따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do while 해가지고 프로그램 문장을 일단 실행을 하고 나서 조건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이 조건을 따지는 부분을 위에서 걸어줄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넘버가 0이 아닌 동안에 무한히 반복을 하라고 했는데 얘를 while 문장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쓰면 별로 좋은 논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조건은 어디서 걸어주냐면 scanf를 통해서 if문에서 걸어주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이 조건을 가지고 옵니다. 즉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하고 숫자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들어온 숫자가 0이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그러면 요 while문이 끝납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실행을 해라. 바로 while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얘는 무한 반복. 즉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까지. 브레이크는 언제 걸어요? 바로 여기서 걸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반복문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넘버가 값이 0이 아닌 동안에 무한 반복시킬 수 있는 while 문장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숫자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은 후에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모든 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프로그램 코드를 보기 전에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반복문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은 후
그 다음에 입력받은 숫자까지 모든 화면을 출력시키자. 자,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자, 그러면 문제가 요겁니다. 그럼 양의 정수 입력을 하나 받아요. 자, 입력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printf 양의 정수 입력. 자, 입력을 하라고 하고 scanf. 자, %d로 입력을 받죠. 자, 숫자는 뭐 넘버라고 합시다. 앞에다가 %, 붙여주죠. 자,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모든 수를 화면에 출력을 해라. 자, 얘는 반복문으로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2를 출력, 그 다음에 2를 출력. 그래서 언제까지? 입력받은 수 넘버를 출력.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문장을 반복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넘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몇 번 수행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실행하냐면, 얘는 while문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카운팅. 자, 카운트를 출력하는 것으로. 그럼 카운트를 출력을 하는데, 카운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카운트는 1부터 넘버가 될 때까지. 그러면 카운트를 while문이 시작이 되기 전에 카운트는 1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자, 카운트를 출력을 합니다. 카운트를 printf로 출력을 할게요. %d 그 다음에 카운트. 자, 이렇게 출력을 해요. 출력이 한번 끝나고 나면 카운트는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카운트가 1부터 출발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카운트가 하나 늘면서 출력이 되겠죠. 근데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언제 브레이크를 걸까요? 출력을 한 다음에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기 전에 if 카운트가 자, 넘버랑 똑같은 숫자가 되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 브레이크가 만약에 안 걸렸으면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또다시 printf로 가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만큼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변수 선언 해주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양의 정수 입력을 합니다. 자, 10. 그러면 1부터 10까지 출력되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20. 그러면 1부터 20까지 출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while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건문을 여기다 이렇게 안 쓰고, 여기는 지금 무한 루프를 돌리고요. 브레이크를 따로 걸었잖아요. 그럼 브레이크를 따로 거는 거 대신에 조건이 참인 경우에 대한 문장. 자, 조건문이 참이면 계속 반복. 그럼 어떠한 조건문이 참이면? 카운트가 넘버가 되기 전까지의 숫자면, 즉 카운트가 넘버하고 비교했을 때 카운트가 넘버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카운트가 넘버보다 커버리면 출력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 걸어주면 브레이크를 따로 걸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자, 양의 정수 10. 그러면 1부터 10. 또 한번 실행을 해서 20. 1부터 20. 똑같이 실행되죠. 요게 while문으로 만들어진 반복문입니다. while문. 자, 이렇게 반복문을 while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버가
요거는 지금 문장이 틀렸죠. 넘버가 카운트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넘버가 크죠. 넘버는 카운트보다 크거나 같죠. 예, 거꾸로 됐으니까. 예, 넘버가 카운트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카운트가 넘버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반복문은요, for문이에요. for문은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배워봤겠지만, 이 for 문장은 반복 횟수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잘 활용이 됩니다. 즉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수를 더한 값을 알아내려고 한다. 자, 요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수를 더한 값을 알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내느냐? 논리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1부터 100까지를 더해 나가려면 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sum이라는 값을 넣고요. sum은 0. 0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다가 sum에다가는 sum에 그러니까 결국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더하려면 여기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100가지를 더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반복문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반복문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sum은 여기다가 sum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다시 sum은 sum 플러스 2, 그 다음에 다시 sum에다가 원래 있던 sum 더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더해주냐면은 sum에다가 최종적으로 sum 더하기 100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해가지고 100까지 가잖아요. 그럼 sum에다가 더해 나가는 값이 1부터 100까지 100번 동안 반복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문장을 쓰냐면 for 요 부분을 i라고 보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자, i가 1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100까지 가요. 100보다 작을 때까지 i가. 그러면서 i는 하나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서 요 반복되는 구문은 결국은 sum은 sum 더하기 i에 해당되는 거죠. 즉, 요 포문의 문장 3개는 첫 번째 문장은 시작값, 그 다음에 얘는 조건문, 조건식, 그 다음에 반복 수행 방법. 그래서 시작값 1부터 출발해서 조건식 100보다 작은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포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시작을 하기 전에 sum은 제로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printf 합계는 %d 입니다. 그리고 내 sum 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사용했던 변수가 int i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um이 있었죠.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합계는 5050입니다. 예,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 그럼 1부터 20까지 더하면 210. 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for문은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1부터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i 값을 더해 나가다 보면 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반복문과 조건문을 함께 사용해서 숫자 10개를 입력을 받아서 이 중에 양수는 몇 개고 음수는 몇 개인지를 세자. 양의 수와 음의 수를 세는 거예요. 자, 순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자, 순서를 먼저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생각 코딩 잊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1번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개수의 초기값을 모두 0으로 정한다. 2번 숫자를 10번 입력받으면서 3, 4번을 수행한다. 자, 그럼 반복문 안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죠. 양수면 양의 정수 개수를 하나 증가시킨다. 음수면 음의 정수 개수를 하나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끝났으면은 개수를 출력한다. 그럼 양의 정수 개수와 음의 정수 개수. 자, 요 개수를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카운트 1이라고 하고요. 음의 정수 개수는 카운트 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을 정해놓고요. 둘 다 0으로 정한다. 이 소리는 결국 카운트 1은 0, 카운트 2는 0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숫자를 10번 입력받으면서 3, 4번의 작업을 수행한다. 10번 입력하는 거죠. 10번. 자, 그럼 10번의 입력을 받는 하는 방식은 포모드로 사용하면 제일 편합니다.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 i는 하나씩 증가시킨다. 요게 10회 반복하는 반복 for 문장이에요. 요거는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몇 번 반복할 것이냐 그러면 0 출발해서 작다라는 기호로 조건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4번까지죠. 여기까지를 포문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10번을 돌리는데 입력을 받아요. 숫자를 입력받는 거죠. 자,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printf 숫자나 입력이죠. 숫자는 자,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scanf 입력 받겠지요. scanf %d 자, 숫자는 넘버 앞에다가 ampersand 붙여주죠. 입력 받았습니다. 만일 입력된 숫자가 양수면 자, if 어떤 조건으로 걸어주죠? 입력된 숫자 넘버가 양수면 0보다 크면 그러면 count 2를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else 여기서 그냥 else만 쓰면 안 되죠. 왜냐면은 입력된 숫자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넘버가 이번에는 0보다 작으면 count 2를 증가시킵니다. else if를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else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0인 경우에는 증가시키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는 printf로 양수 %d개 음수 %d개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양의 개수는 count 1 그 다음에 음수는 count 2 자, 이렇게 되겠죠. count 1, 2를 초기화 시켜주고요. 10번 돌리면서 숫자 하나 입력받아서 그 수가 양수면 count 1 증가 음수면 count 2 증가 10번을 반복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count 1과 count 2의 개수를 화면에 출력. 자, int count 1 그 다음에 count 2 그 다음에 i까지 변수 선언했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나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자, 어떤 에러인지를 볼게요. number라는 변수가 undeclared. 선언이 안 됐습니다. number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자, number. 자, number도 선언을 해주고요. 실행. 자, 숫자는 입력하죠. 자,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을 하고요. 0도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하나만 더 넣을게요. 8. 자, 양수는 1, 2, 5, 6, 8. 5개 맞죠? 음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음수 4개. 개수를 제대로 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복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제일 좋은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9구단이거든요. 자, 그럼 9구단을 한번 풀어볼게요. 9구단. 5단을 출력하는 문장이에요. 5단. 자, 이렇게 5단을 출력을 하려면, 자, 5단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5단을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럼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이 반복문을 만들어내려면 반복하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이 반복하려고 하는 문장의 규칙을 찾아내야 돼요. 자, 1번. 반복문의 규칙을 찾는다. 이때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복의 횟수, 그리고 횟수가 몇 개가 되는지 하고요. 횟수에 따른 변화를 규칙을 찾아내야 됩니다. 반복문의 규칙을 찾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횟수가 몇 번이냐면 9번이에요. 횟수가 9번이고요. 규칙은 자, 9번 9회. 횟수에 따른 변화는 지금 숫자가 요 1이 1에서 9까지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숫자가 1에서 9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5에서 45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5 곱하기 두 번째 수, 그 다음에 9 곱하기 5 곱하기 두 번째 수입니다. 즉 결국은 세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가 1에서 9까지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만큼 5 곱하기 두 번째 수예요. 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9번을 화면상에 프린트F를 하는 거예요. 즉 얘를 프린트F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출력을 하는 요 방식인데, 그래서 결국은 자 보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9번을 반복을 하는 것 대신에 반복문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자, 반복문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 대신에 printf 그리고 요거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고 퍼센트 두 번째 숫자죠. 여기 숫자. 자, 첫 번째 숫자도 그냥 그대로 쓸게요. 퍼센트 %d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그 다음에 는 퍼센트 세 번째 숫자.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숫자는 5 그대로죠. 5.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는 1에서 9까지로 변해요. 이 반복문의 규칙이죠. 그래서 반복문의 규칙 for 두 번째 숫자, 두 번째를 i라 그럴게요. i는 1에서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i를 하나씩 증가시킨다. 즉 얘는 결국 i가 1에서 9까지 그 두 번째 숫자 맞죠? 두 번째 숫자인 게 i가 되는 거죠. i.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에 5 곱한 거. 자, 두 번째 숫자 i에다가 5를 곱한 겁니다. 즉 밑에 있는 9줄의 문장이 이렇게 두 줄의 문장으로 반복문 9번을 반복하는 반복문 printf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반복문입니다. 화면상에서 그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int i 5단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복문 사용하는 포문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복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부터 숫자를 입력받은 그 숫자까지 더해 나가는 거죠. 100을 집어넣으면 1부터 100까지 더하고 500을 주면 1부터 500까지를 더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더해 나갈 건지를 우리가 위에서 1에서 100까지 더하는 거를 연습을 해봤잖아요. 그 연습한 거를 기준으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2번 문제는 입력받은 숫자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두 i 문장을 사용을 해가지고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들을 계속 입력을 받다가 0부터 100 사이 숫자가 아닌 999 같은 게 들어오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들고 나머지 입력받은 숫자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될지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입력받은 숫자들의 총 합계와 평균값을 구하기. 마찬가지로 숫자들을 쭉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숫자들의 값을 구하는 건데, 요 지금 문제는 화면이 지금 문제가 틀렸습니다. 여기 999가 아니고요. 요 999는 빼고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고쳐보세요. 10개, 숫자가 10개만 더해 나가야 됩니다. 999를 빼서 421의 평균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미성년자 숫자 세기는 가족이 몇 명인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인원수만큼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으면서, 그러니까 5명이면 5명의 연도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생년을 입력을 받아서 그 중에 미성년자가 몇 명인지를 카운트를 해봐라. 그래서 이 중에서 2002년에 태어난 사람이 미성년자인 거죠. 요 내용은 2002년이 20세 미만인 경우는 지금 2017년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올해 2018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개수. 지난 C스텝에서 정사각형, 좌우로, 위아래로 일반적인 5개 종류의 사각형 모양을 판정을 해봤잖아요. 각각의 판정에 대한 개수를 세는 겁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그래서 직사각형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입력을 쭉 받다가 양수가 아닌 숫자가 입력이 되면 지금까지 입력받은 사각형의 종류들을 판단해서 개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아파트 평형 계산 우리 여러 번 해봤죠. 마찬가지로 소형, 중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 개수를 반복문으로 세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에 a와 b라는 개수값을 입력을 받으면 xy 좌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를 입력받으면 y는 2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에서 x가 1부터 10까지일 때 y 값을 찾아서 1, 7, 2, 9, 30을 이런 그 좌표를 10개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2차 함수로 문제를 확대를 해봤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를 놓고 이때 a, b, c를 입력을 받으면 xy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9구단 우리가 5단의 출력을 조금 전에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2부터 9 사이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이 중에서 입력받은 그 숫자에 해당되는 9구단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두 수의 베타적 배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은 후에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만 배수인 수. 그러니까 둘 다의 배수는 제외하고 15와 20의 경우에는 15와 20, 15는 15의 배수죠. 20은 20의 배수, 30은 15의 배수, 40은 20의 배수, 45는 15의 배수. 그 다음 이 사이에 60은 15의 배수이지만 20의 배수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이런 경우는 빼고 다시 15의 배수, 20의 배수, 15의 배수, 20의 배수. 이렇게 15와 20의 둘 중에 하나에만 배수가 되는 숫자들을 1부터 100까지 찾아서 출력을 하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쓰면 될지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반복문을 연습을 했는데 반복문을 연습한 김에 스텝 2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복합 반복문. 이 복합 반복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반복문이 2개 이상 겹쳐서 사용해야 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단의 출력은 이렇게 해요. 5단. 자, 5단을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5단을 출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 5단이에요. 그러면 3단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3단. 그러면 이게 3, 요게 3. 그러면 이제 3단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한 번 쓰면은 그 구단 한 단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2단부터 9단까지를 다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트 단이라는 거를 놓고요. for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요. 단은 2부터 단이 9보다 작을 때까지 단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3 대신에 단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2단부터 9단까지를 출력을 합니다. 포문이 두 개가 겹쳐서 쓰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보면은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자, 여기에서 몇 단인지를 화면상에 찍어볼까요? %d 단. 자, 그래서 여기에 단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이게 복합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의 9단을 출력하는 방법.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바보 같은 코딩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을 넣고 이중 반복으로 이중 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복합 반복문을 연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삼각형 모양의 별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 그러니까 별 찍기입니다. 별 찍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별이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 네 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별 찍기를 하려면 어떻게 풀어가느냐.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별 찍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예요. printf. 자, 별을 하나를 찍어요. 그리고 printf 한 줄을 내립니다. 자, 그럼 별 하나 찍고 끝났어요. 그럼 별을 두 개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for i는 0, 그 다음에 두 개를 찍으려면 2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별을 찍으면 됩니다. 요게 두 번, 별 두 개 찍기예요. 자, int i 선언해 놓고 그럼 별 두 개 찍었습니다. 별 10개 찍고 싶어요. 그러면 10개. 자,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별을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찍고 싶어요. 그러면 int 자, star count 라고 star count 값을 넣고요. 자, star count는 5 이렇게 해 놓고요. 그러면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개. 요것만 바꿔주면 스타 카운트 별의 개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방식을 가지고 그림처럼 처음에는 1개부터 2, 3, 4, 5, 6, 7, 8 하고 10개까지 찍는 거예요. 즉 스타 카운트가 1부터 10까지 가고 있는 동안에 이 문장을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번 반복이죠. 즉 10회 반복.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면 돼요. for j는 0, j가 10, j가 뿔뿔. 자, 이렇게 가면서 이 문장을 자 10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10번을 반복을 하는데 스타 카운트는 처음에 어디서 출발해요? 스타 카운트는 처음에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씩 수행될 때마다 스타 카운트는 뿔뿔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번을 반복하는 동안에 스타 카운트만큼 화면상의 별을 찍는데 그 스타 카운트가 1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J도 선언을 하고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별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하나, 셋, 다섯 이렇게 2개씩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개씩 늘어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타 카운트는 2개씩 늘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2개씩 늘어나는 별이 되는 거죠. 자, 요런 방식으로 별을 찍으면 가장 쉽게 별을 찍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별 찍기를 통해서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내는데, 자, 첫 번째. 숫자 크기만큼의 정사각형을 찍는 거예요. 자, 샵 모양의, 샵 모양으로 해서 10을 입력을 하면 가로 크기 10, 세로 크기 10. 즉, 10줄 동안에 10개씩 찍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개 하면은 20줄을 20개씩 20줄 찍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백을 집어넣고 삼각형을 찍는 겁니다. 우직각 삼각형. 그래서 높이와 여백 20과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길이는 전체 높이가 20이고요. 20줄을 찍는데 10칸을 비워놓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모양의 삼각형을 우직각 삼각형을 찍어라. 즉 여기서는 카운트가 2개를 세야 됩니다. 별의 개수 스타 카운트하고 블랭크 카운트를 세서 그 개수를 조절해 가면서 반복문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20개 크기의 20 크기의 이등변 삼각형. 그럼 20줄이에요. 20줄이고요. 가운데 한 개부터 1, 3, 5, 7, 9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하려면 여백의 크기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됩니다. 구구단을 우리가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2단에서 9단이 아니라 홀수단 또는 짝수단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하면 홀수단, 2번을 선택을 하면 짝수단. 근데 짝수단을 출력할 때 3개씩 나눠서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열의 개수까지 입력을 받아서 한 줄에 몇 개씩 출력할 것이냐. 그래서 4개씩 출력해라 그러면 4개씩 출력하고 그 다음 줄로 내려서 또 4개를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풀면 5번 문제도 이제 연결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원 숫자를 출력을 하는 건데요. 크기를 입력을 받아요. 행렬의 크기. 그래서 4줄 5칸짜리에 맞춰서 4, 5, 20,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출력할 때 출력하는 값은 어떻게 가느냐? 행번호와 열번호를 곱한 값입니다. 1, 2, 3, 4, 5번, 1, 2, 3, 4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곱한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20은 5와 4를 곱한 거예요. 5, 4, 20. 여기는요 4와 3을 곱한 거죠. 이런 식으로 10과 15를 하게 되면 10과 15, 150이 맨 오른쪽 끝에 있겠죠. 그리고 1번 줄부터 10번 줄, 1번 칸부터 15번 칸까지를 곱한 값들이 나오게끔 어떻게 하면은 이 반복문을 구성할 수 있을지를 규칙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F 스텝의 배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지만 문제를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